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정책 방향성을 얘기를 해줄지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5일 전부터. 여러분들 지금 포기할 때예요? 나는 포기할 때 아니라고 보는데 포기하는 분들 후회 좀 많이 하실 것 같아. 미국 PPI 물가 예상 밖의 3.3% 발표. 자, 일단은 미국 PPI 예상치보다는 살짝 떨어지게 나왔어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PPI가 예상치보다 좀 이렇게 낮게 나왔다. 월가 예상치가 3.5인데 3.3이야. 그럼 시장이 좋아해야겠죠? 근데 시장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PPI 지표 이렇게 보시면은 7.2%. 야, 뭐가 이렇게 7.2% 올랐냐 봤더니 항공료가 올랐어. 자, 항공료가 올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야,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뭐 박싱데이, 크리스마스데이, 연말,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뵈러 가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야, 달러가 강세니까 여행객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연말 맞이 시즌에서 국경 이동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항공 운송료가 높게 나오면서 PPI가 월가 예상치보다는 헤드라인 PPI가 조금 낮게 나왔지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항공 운송료가 좀 높게 나왔다. 전월 대비 7.2%가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이게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미국의 PPI가 중요한 이유가 PPI가 어디에 연동이 되어 있다? PPI가 높으면 그 다음에 발표되는 요것도 높을 거라 예상을 하죠. 우리가 1월 31일 항상 매달 말일날 발표되는 미국 근원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랑 PPI 지표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PPI 지표 어제 발표된 거죠. PPI 지표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1월 31일 날 나오는 PCE 지표도 높게 나올 수 있겠구나. CPI도 영향을 주겠지만 PPI의 이런 세부 내역들이 PCE 지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번에 PPI의 항공 운송료가 높게 나왔어. 이게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31일 날 발표되는 근원 PCE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일 날 발표되는 근원 PCE도 우리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높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거 높게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높게 나올 수는 없어요. 다른 부분들이 좀 상세하면은 이제 좀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31일 날 발표된 PCE 지표에 좀 높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뭐 요양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0.4%.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번에 발표됐던 PPI 중에 근원 PC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줬다. 상승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월가 헤드라인 PPI 지표는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좀 뜯어봤더니 좋지 않았다. 그리고 에너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많이 올랐죠. 이든이 형님이 임기 말에 이제 똥을 싸지르면서 지금 뭐 푸틴 쪽에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제 천연가스 수송하는 수송로를 이제 막았죠. 막았고 원래 막으면서 미국에 있는 그 천연가스 송유관을 열려고 했었는데 그게 차질이 생기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계절적인 이유도 있고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만드는 이런 에너지 상품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헤드라인 지표가 조금 올라갔다. 그래서 뭐 PPI 물가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3에서 월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밀히 따지면 쏘쏘. 헤드라인 지표는 좋았는데 디테일하게 봤더니 물가가 살짝 올라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을 했다. 쏘쏘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사익 매물송의 장중 하락. 일본 증시는 보합권. 자, 중국 증시가 올랐다가 떨어졌죠. 자, 중국 증시가 왜 올랐다가 떨어졌을까? 블룸버그 트럼프 경제팀 관세 점진적으로 인상을 방한하는 논의 중이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 올릴 겁니다. 으름장을 놔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트럼프 관세를 60%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60% 못 올립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었죠. 트럼프 인수팀이, 경제팀이 어떻게 한다? 보편적 관세를 매길 거다. 10% 20% 매길 거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면서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다가 뭐라 그래요? 야, 아니야. 거짓 보도야. 우리 매길 거야. 그런 얘기를 쓱 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블룸버그에서 뭐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경제팀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거래. 우리 트럼프가 취임하면 60%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월별마다 2%씩, 많게는 5%씩 천천히 올릴 거야. 그럼 2%씩 1년 동안 올리더라도 24%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 시장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 우려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 관세 많이 안 올릴게. 물가 많이 안 올라갈 거야. 그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다음 FOMC 때 무슨 얘기를 해줄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라는 메시지를 쑥 알렸죠. 협상력을 높이고 뭐라 그래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한대.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코인 시장이 빠지고 주식이랑 코인 시장 다 빠져. 지금 조정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나갔어. 근데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뭐죠? 12월 18일 날 예상 밖의 조정이 왔어. 왜 조정이 왔나요? 트럼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트럼프 정부 정책이 지금 물론
물론 회는 1월 20일 날 열어봐야겠지만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어. 관세 조금씩 올릴 거야. 최근에 미국 장기채 금리 많이 올라갔잖아. 10년물 장기채 금리 4.8까지 올라갔잖아. 이거 우리 신경 쓰고 있어. 물가 올라가는 거 지금 잡고 있어.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정책 방향성을 얘기를 해줄지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5일 전부터. 여러분들 지금 포기할 때예요? 나는 포기할 때 아니라고 보는데 포기하는 분들 후회 좀 많이 하실 것 같아. 자, 그런 얘기가 쓱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 증시가 어떻게 돼요? 중국 증시 상승하죠. 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60% 안 올리는데 가자. 중국 증시가 들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상승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요.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들도 그렇고 중국 내 기업들도 아는 거. 이거 상승 오래 유지 못한다. 차익 매물들이 쭉 나오겠죠.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이런 투심들, 이러한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중국 증시 못 올라가. 단기적으로 돈 풀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얼마까지 갈까?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 속에 장중 하락했다. 그래서 좋다 말았다. 이런 얘기 쭉 흘려드립니다. 그래서 니케이 일본 증시는 제 보합권이죠. 자, 근데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관세 거둘 수 있게끔 대외 수입청을 신설하겠다. 부서를 만들어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 관세 거둘 거야. 이런 얘기를 쓱 합니다. 야, 블룸버그랑 워싱턴 포스트 막 시장에 좋은 얘기 한번 해주면 트럼프가 또 초를 깨고 또 좋은 얘기 한번 해주면 트럼프가 또 초를 깨고 누구 얘기가 맞는 걸까?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함으로써 지키고 싶은 거 뭐를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들을 곰곰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중국 무역 긴장 속에 작년 무역 흑자 1460조 원 사상 최대.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중국의 작년 무역 흑자가 1460조 원 사상 최대치래. 코일이슈님, 그럼 중국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미 작년에 배웠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미 배웠어요. 제가 상반기에 어떤 말씀 들었냐면 여러분들 중국 컨테이너선 지금 올해 연말까지 4분기까지 예약 꽉 차 있어요. 컨테이너선 예약이 꽉 차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때는 트럼프가 아니었어요.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바이든 때문이었어요. 바이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이 12월 5일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 올릴 거야. 관세 매길 거야. 야, 11월 5일 날 나 연임할 거야. 대통령은 뽑아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관세 안 매겨. 대신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12월 5일 이후부터는 관세 매길 거야. 그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한테 수출하려고 미리 컨테이너선을 예약을 하겠죠. 미리 내보내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소비해주는 기업들은 미리 사재기를 하는 거고. 비싸지기 전에. 컨테이너선이 이미 1년치께 다 예약이 마감이 돼. 근데 거기다가 바이든의 계획은 틀어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렸네. 트럼프 뭐라 그래요? 바이든 형님은 한 20, 30%에서 끝날 것 같은데 트럼프 형님은 60% 얘기를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컨테이너선 있는 거 없는 거 다 늘려.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비가 비싸더라도 항공으로 보내버리죠. 수출할 수 있는 거 계속해서 펌핑해야겠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소비가 뒤집어지게 이뤄지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중국의 수출이 어땠다? 1460조 원. 자, 그럼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중국 ETF를 투자해야 될까? 막 중국 신흥국 투자 기다리시는 분들, 야, 연준이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신흥국가들로 자금이 몰린대. 근데 중국이 이렇게 무역 흑자가 나왔네? 올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중국의 이 무역 흑자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장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 이제 관세 올리고 미국의 이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중국의 무역 흑자 금액이 줄겠죠. 25년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중국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겠죠? 자, 나는 갈게. 바이든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남기고 떠난다. 아우, 형님, 바이든 형님 끝날 때까지 똥을 싸고 가시는 거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유가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오히려 이든이 형님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남기고 뭐를 남긴다 그러면 트럼프 2기 정부는 어떻게 뭐를 더 신경을 쓸까? 신경을 쓰고 이거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 그게 우리 증시에 좋을까? 아니면 예상치도 못했다가 트럼프가 생각 못했던 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막 갑자기 올라가. 우려가. 그래서 증시가 빠져. 그게 좋을까요? 저는 바이든 형님이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똥을 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똥 맞아요. 근데 저는 좋은 똥. 거름이 될 수 있고 우리 주식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양분할 수 있는 건강한 씨앗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름 역할을 해주는 똥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죠. 야, 인플레이션 이렇게 우려를 줬고 시장이 빠졌는데 무슨 건강한 똥이냐, 코인이슈야. 이것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장기채 금리 튀는 거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관세를 못 올린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 시장한테 진짜 안 좋은 걸까? 아니요. 저는 좋을 거라 보는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건강한 똥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 자, 급등하던 국제유가 이스라엘 하마스 종전 임박의 하락 전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종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1월 20일 날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면 대다수의 코인 투자자분들 뭐 경제학자분들이 이제 그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정부 정책을 가져오는지 그거를 지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숟가락을 얹읍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거 뭐 있다?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 기간별 뭐 일시적 휴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좋은 뉴스로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휴전이라던가 종전 가능성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20일 이후부터. 20일 전에는 나올 수 없어요. 바이든의 업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임기 이제 시작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종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 저는 이미 러우 전쟁 거의 종전 윤곽 다 나왔다고 봅니다. 뒤에서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을 거라 봐요. 그래서 사인만 찍으면 되는 거나 아니면 사인을 이미 찍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점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게리 겐슬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증권이와 발언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게리 겐슬러 다음 직장 찝어드렸는데 겐슬러 형님이 1월 20일 날 이제 퇴임하죠? 그럼 다음 직장이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크립토 회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왜 게리 겐슬러가 비트 이더 증권이나 발언한 적 없다고 이런 식으로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을까? 계약서 도장 찍은 것 같은데 이미?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갈지. 저는 크립토 회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SEC 위원장이고 또 끈한풀이 있기 때문에 크립토 관련 업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게리 겐슬러를 데려온다? 뭐 자문투자 책임자 아니면 뭐 고문으로 이사로 데려온다? 이거만큼 정치적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인물은 없어요. 진짜 뒤집어지는 임금을 주더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립토 시장에서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돈을 제일 많이 쳐주는 곳이 크립토밖에 없어. 이분은 무조건 크립토야. 어디가 됐든 간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지. 자, 김치코인 70% 거래소에 예치. 안전성 빨간불. 자, 봅시다. 김치코인이 70%가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위험할까요?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그럼 김치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거래소 입장에서 콜드 월렛에다가 물량을 넣어놨으면 뭐 괜찮겠지만 근데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많지가 않죠. 그럼 다른 메이저 이런 코인들보다 어떨 가능성이 높다? 핫 월렛. 직접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핫 월렛에 넣는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여러분들 막 제가 뭐 M&B 기업들이 뭐 올렸다 떨어뜨립니다. 뭐 위험합니다. 물리면 뭐 탈출 못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너무나도 이유들이 많다는 거죠. 김치코인. 한국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유들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그 개념이 없는 거야. 코인을 발행을 했어. 요새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온체인 뭐 전문가, 분석가들이 있죠. 밥 먹고 그냥 온체인만 계속해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트위터에서 얘기를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 나가는데 내가 이더리움을 투자했는데 이더리움이 거래소에 미친 듯이 많아. 90%가 70%가 이더리움 거래소에 있어. 그럼 이더리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요. 거래소에 70%가 있는데 언제든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가격 못 올라가요. 그럼 볼게요.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거래소에 있는 예치량을 최대한 뭐 재단 입장이든 아니면 많이 들고 있는 뭐 고래든 마켓 메이킹 기업이든 스테이킹을 하든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 빼놔야겠죠. 팔던 안 팔던 페이크라도 줘야겠지. 근데 단순한 그런 것도 없다는 거야. 김치코인들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코인이야 싶을 정도로 아직 그 정도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코인을 발행했고 김치코인 재단 뭐 관계자라면은 콜드 월렛에 빼놓던가 아니면 스테이킹 풀에 예치해놓고 그거를 기사화 해가지고 우리 스테이킹 얼마나 예치해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든가. 그런 게 일절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그런 코인들 막 200% 300% 비트코인 혼자 떨어질 때 걔네들 혼자 올라가면 막 좋다고 투자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데 김치코인 막 단타 친다? 자존심 상해할 일입니다 진짜로. 자, 거래량 급감의 규제 압박까지 위기 직면한 폴리마켓. 근데 저는 폴리마켓 같은 이런 베팅 사이트는 진짜 성공할 걸로 봐요. 제가 2028년도 아마 27년도에는 윤곽이 나올 건데 28년도 새로운 미국 대선이 있죠. 요거 전에 폴리마켓이 그때 동안 1등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폴리마켓이 발행하는 코인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또 폴리마켓 같은 이런 플랫폼이 나온다. 그럼 그게 미국 주식이 됐던 아니면 코인이 됐던 그거 제가 언급을 드리고 담을 겁니다. 그래서 28년도 미국 대선 전까지 수익 보고 정리하는 걸로 그것도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분들 제가 25, 26, 27, 28 다음 상승 사이클까지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릴 겁니다. 약속 드렸죠? 그 약속 그 포트폴리오 리스트 중에 요것도 한 가지 있다는 거 한번 봅시다. 매력적인 거. 현금만 있으면 여러분들 뒤집어지는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얻게 된다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헤지펀드 뛰었지만 비트코인 날았다.
자, 2024년도 수익률 압도적 1위. 자, 비트코인 수익률 뒤집어지죠? 비트코인 뭐 못 이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헤지펀드가 뒤집어지게 담았죠. 그래서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자, 트럼프 가문 디파이 프로토콜 대규모 수합 거래 진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건 좋은 거겠죠. 트럼프 디파이 프로토콜. 트럼프 가문이 운영하는 요런 막 수합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도 진행하고 막 매집도 하고 하는데 암호화폐 언급이 없다? 힘들죠. 자, 포브스 유출된 트럼프 혁신 정책 100조 달러 비트코인을 예측한다. 이거는 찌라시입니다. 트럼프 혁신 정책이 뭐 유출됐다고 했는데 100조 달러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을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안 해주더라도 아마도 상반기 1분기 안에는 저는 해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안 해준다 그래서 막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막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 만약에 1월 20일 날 얘기해주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안 해주면 떨어지겠죠? 떨어진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들이박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 SEC 리플 투자 항소 준비 현 행정부 마지막 조치. 아, 리플 잘 나가죠? 리플 투자자분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수익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플 홀더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여기에 고여있던 자본들, 고인물들 요게 또 우리 크립토 시장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 유동성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 리플이 올라가면 우리한테 좋은 거다. 그동안 5년 동안 고생한 것만큼 더 2배, 3배 더 많이 먹어야겠죠. 수익 보시면은 좋다는 거 리플.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날 빠졌죠? 자, 월요일 날 시장이 왜 빠졌는지 이제 이유가 나왔죠?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죠? 고용지표가 좋아? 금리 못 내리겠네? 미국 주식 빠졌습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올랐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요거 비트코인만 오른 거 일단 월요일 날 지켜보셔야 된다. ETF에서 유출 나오면은 고스란히 떨어질 거다. 고스란히 떨어졌고 ETF 유출 나왔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이 반대로 간다 그러면 속으면 안 된다. 항상 시차를 두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자는 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유출이 나왔습니다. 2억 달러 유출. 이것도 시장 환경 조금 바뀌면 또 올라가. 이더리움 ETF 어라? 0이네. 유출도 없고 뭐 유입도 없었네요. 유입 있다 그러면은 뭐 비트와이즈 뭐 에게 요 정도. 이더리움은 왜 안 빠졌지? 신기하네요. 비트만 빠져나가고. 무슨 일이야? CPI만 봐야겠죠? 예상치 하회야? 롱입니다. 자, 1월달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근원 CPI.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롱이라서 증시 마감까지도 롱일 수는 없어요. 아직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3.3인데 3점이 낮게 나왔네요. 가장 중요한 건 2월달이다. 자,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봅시다. 21만 건 뭐 괜찮게 나오겠죠. 소매 판매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내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내일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요거 좋게 나오면은 이전보다 안 좋게 나왔다고 예상했네. 이거 만약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근데 시장이 빠졌다. 그럼 호재가 악재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 금리 결정 어렵죠. 그리고 28일날 신규주택 판매, 29일날 연준 금리 결정.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긴축. 근데 긴축을 종료할 수 있는 명분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연준이. 트럼프 방향성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총생산 GDP 요거 좋게 나오겠죠. 좋게 나오면은 시장이 뭐 살짝 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경제성장 같은 경우는 크게 울진 않겠다. 31일날 미국 PC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거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PPI가 높게 나왔죠. 항공 운송료 그리고 뭐 재활 홈케어 서비스 그 운송료 올라갔기 때문에 PC 지표도 높게 나올 수 있다. 31일까지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